부동산은 투자자산이다. 하지만 대출로 매입한 투자자산입니다. 내 돈보다 대출 금액이 더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금융위기가 닥치면 바로 유동성 위기가 오게 되고, 이는 곧바로 부동산 위기로 이어지게 돼서 이런 도미노 현상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야말로 고립무원의 상태가 된다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통구단 김앤커머스 대표 김영호입니다. 유통 전문가가 본 2022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4부, 이제 부동산 불패의 마침표가 찍히는 중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유통 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지표를 유통 사례로 보고도 알 수 있죠. 그 사례가 바로 한샘입니다. 영업이익 전년도 대비 10분의 1 토막. 한샘이 2022년 2분기 어닝 쇼크 수준의 성적표를 발표했습니다. 한샘의 2022년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8.5%, 영업이익은 77%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택매매 거래가 위축된 데다가 원재료 가격 상승 부담, 그리고 매출 부진으로 인해서 고정비가 늘어난 것이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특히 한샘의 주력인 홈 리모델링, 그리고 홈 퍼니싱 사업이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인데요. 이 또한 주택시장이 금리 인상 등으로 찬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부동산으로 들어가 볼까요? 2022년 8월 16일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5년간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 규제 합리화와 절차 단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이 중 130만 가구는 민간에서 공급하도록 유도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대출 금리가 뛰면서 집 살 사람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 분양 위주의 공급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갖느냐, 그리고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계속 공급을 늘리면, 그러니까 수요가 줄어드는데 공급을 늘리면 어떻게 되겠죠? 가격이 다운되는 것은 당연한 상식입니다. 여기에 전셋값은 별로 안 떨어지는 상황에서 월세난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정작 이번에 전월세 대책은 없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책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대선 때 약속한 공공임대나 전월세난 해소 방안은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5년 이후에 이 공약이 얼마나 현실화되었는지 꼭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270만 호가 젖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부동산은 어떻게 변했는지, 이 공약이 빌공짜가 아니길 바랍니다. 부동산으로 투자할 아이템은 상당히 많다고 지난 시간에도 알려드렸죠. 빌라, 땅, 꼬마 빌딩, 등등등등. 아파트 매매가 좋지 않으니까 바로 주거용 오피스텔이 바로 직격탄을 맞아서 찬바람입니다. 상반기 거래가 2006년도 이후 최저라고 합니다. 2006년도 이후 최저. 주택시장이 본격 침체 구간에 들어섰는데요. 부동산 시장 하락기가 확산하면서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인기를 누리던 주거형 오피스텔 상품이 먼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R114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수도권 전용 60제곱미터 오피스텔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투자 수요가 몰리는 서울은 역대 최소 수준의 거래량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거래 침체 속에서 서울 아파트 값은 3년 4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 2022년 8월 11일 YTN 뉴스입니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에 대한 우려가 시세보다 가격을 크게 낮춘 초초급매 위주로만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거래 절벽이 일어났고요. 호가가 떨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2년 8월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2019년 4월 1일 조사 이후 3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서 23개 구가 하락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이런 현상은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있는 현상이고, 동시에 부동산 불패의 신화가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세계 2대 강국 중에 하나인 중국의 부동산 현상을 통해서 예측됩니다.
중국 부동산이 침체가 역대 최악이다.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2년 8월 12일 뉴시스 뉴스입니다. 세계 경제 2위 중국의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면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많은 도시에서 주택 판매량과 가격이 수년간 상승세를 보이다가 하락하고 있으며 그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 나타난 주택 판매 규모의 감소, 주택가격 하락, 모기지 상환 거부의 보이콧 등이 주택시장 경기 악화를 보여주고 있는 중이다 라고 발표했고요.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인 중국 부동산 정보공사에 따르면요,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의 주택 판매 규모가 1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합니다. 이 밖에 중국 전역에서 진행 중인 모기지 보이콧 운동이 중국 경제의 새 뇌관으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중국의 주택 사전 구매자들은요, 최대 3,700억 달러, 한화로 482조 원에 해당하는 대출 상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에 나온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고서에 따르면요, 2020에서 21년 중국에서 사전 판매된 주택의 약 9%가 개발자의 재정 문제로 인해서 예정대로 완공되지 못하고 짓다가만 아파트들이 지금 계속 중국 전국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약 240만 가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통계 수치가 나왔는데요. 지금도 약 1억 채가 비어 있다고 합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의 악화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고, 중국 전체 국내 총생산 GDP의 약 30%를 차지하는 부동산 산업의 침체 장기화로 인해서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2022년 8월 부동산 상황은 중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 부동산은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며 중국 부동산의 악영향이 우리나라 부동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예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은 어떻게 될 것일까? 부동산 투자 대상 중에 상가라는 것도 있죠. 상가. 근데 앞으로 오프라인의 상가가 얼마나 발전할까요? 저 유통 전문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거의 모든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남아있는 오프라인의 가게들은 고객 찾기가 참으로 힘들 것입니다. 그야말로 똘똘한 상가만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 진행하는 브랜드의 점포 혹은 대리점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죠. 자영업자들의 자생적 브랜드 중에서 먹거리는 조금 보이고요. 그나마 달인급 먹거리 상가만이 그 명맥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래도 상가에 투자하고 싶은가요?